글로벌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로저스 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이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로저스 회장은 북한이 1980년대 중국 덩샤오핑 등소평의 개방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때 아닌 5.18 파동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한일 외교 갈등 때도 과거사 청산 때도 늘 미래를 얘기하던 세력이 역사의 시계를 1980년으로 돌려놨습니다. 더 훈수 정치, 오늘은 5.18에서 짐 로저스까지 다양한 이슈 키워드들을 망라해 보겠습니다. 여의도 훈장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사실 짐 로저스 회장한테 훈수를 좀 들어야 되는데요. 저희 팀에서 그래도 박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미국의 기업인들이 북한의 투자차 예.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는 경제 제재가 완화될 것이고 예. 미국처럼 자본주의가 발달된 나라가 없기 때문에 돈 냄새를 제일 잘 맡아요. 예. 특히 귀재 짐 로저스의 방북은 시사한 바가 크다. 예. 우리 기업인들도 나서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네. 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어제 사과를 했고요. 또 뭐 당 차원에서 오늘 오전에는 윤리위까지 열었어요. 이런 한국당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정성을 담보하려면은 새 의원에 대해서 출당 조치 예. 그리고 국회 퇴출에 한국당이 찬성해야 됩니다. 예. 말로만 처음부터 변해가지고 이제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지금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진정성 확보의 길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국당 차원의 이제 가장 강한 징계가 이제 출당 조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늦어도 내일이면 나온다는 게 이제 한국당 지도부의 입장이에요. 예상이에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두고 봐야죠. 늘 뭐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예. 그러한 것을 발표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한국당의 진정성은 행동으로 옮길 때 예. 국민이 이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내일 어떻게 될지 좀 뭐 내일까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니까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봤을 때 한국당이 3명 또는 3명 중에 일부라도 출당시킬 것인지. 저는 거기까지 못 나가리라고 봅니다. 출당 못 시킬 예, 것이다. 지도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은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히 친박 의원들의 시대 정신을 어긋나는 행동으로 볼 때 네. 결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네. 립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의 한계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예. 이 징계와 무관하게요. 김진태 그리고 이제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이에요. 어제 이제 후보 등록이 있지 않았습니까? 후보 자격을 줬어야 되나요? 어땠습니까? 그건 내일 만약에 징계 조치를 하려고 하면은 네. 선행 조건으로 후보부터 안 받았어야 됩니다. 일단 유보해놓고. 그렇죠. 네. 그걸 보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한국당의 시대 정신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망이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전망이 항상 네. 이번만은 완전히 틀리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전당대회 날짜 연기 안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기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망하셨는데 틀리셨어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집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홍준표의 고수 정치가 네. 역시 홍준표다. 왜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홍준표는 제가 처음에는 절대 출마하지 않는다. 예. 대선 후보로 막 갈 것이다 했는데 원체 황교안 친박 세력들이 뭉쳐가니까 예.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큰일 난다 하고 뛰어들어 봤지만은 역시 친박 그 장벽을 넘을 수 없으니까 네. 뒤로 후퇴해 버렸죠. 예. 여기에 가장 어려워진 게 오세훈 전 시장인데 오세훈 전 시장은 등록을 함으로써 예. 순장의 모습을 보이고 또 박근혜 탄핵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반시대적 반역사적 행동에 대해서 한국당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다 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마를 했지만은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나 오세훈은 기록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야 4당이 한국당 자체 징계와 별도로 이제 제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윤리특위에 이제 회부 제소를 했고,
그다음에 제명을 하려면 의원들 세를 불려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한국당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고 그랬다가 어제 오늘은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예, 우리의 의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3당 대표들이 저는 그때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었는데 예. 합의가 잘 안 돼서 우상호, 노회찬, 박지원 이렇게 셋이서 한국당 의원들을 개별 설득하자. 예, 특히 제가 한국당하고 관계가 깊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를 설득해가지고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러듯이 지금 현재는 사당 지도부가 개별적으로 예, 한국당 의원을 설득해서 물리적으로 15석이지만은 예. 안전하게 20명 이상만 확보되면은 분명히 제명된다.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경주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걸 추진하고 있는 당에서도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고 보시는 거군요. 국민 정서가 심지어 보수도 예, 보수 언론도 이것만은 아니다. 네, 이미 역사적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 아니에요. 네, 이것을 80년대로 돌려가지고 특히 그때 당시의 집권 세력은 전두환 세력입니다. 그러면 전두환 세력은 뭐 했습니까? 북한에서 광주에 600명 폭도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 안보를 완전히 버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보수에서는 이게 아니다 예, 나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사당이 예, 개별 격파를 하고 양심적인 한국당 의원들이 동조해주면 제명된다. 네, 그래서 범청소 깨끗하게 하자 이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당에서 20명만 나서주면은 봄맞이 대청소를 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은 이런 파장까지 혹시 계산을 했을까요? 왜 이 시점에 5.18 공청회를 열었을까요? 그러한 것까지 계산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본래 김진태 의원이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고 네, 지만원 씨의 그러한 것에 동조를 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네. 지만원 씨하고 비교적 잘 압니다. DJ가 당선할 당시에 네, 지만원 씨는 DJ를 지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권 후부터 예, 어떠한 것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러한 길로 간 거예요. 이런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사실인가요? 저하고 만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하지 못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 특히 그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원직 사퇴할 수 있다. 단 유공자 명단 내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5.18 유공자 일부에서는 개인정보 네, 유출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은 누구도 헌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 아니, 입장도 그 공개하고 자기의 망언과 망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의원직 사퇴하고 네, 정보 공개 청구해라. 예.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아, 그게 궁금하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되는 거고 망언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사퇴해라. 그렇죠. 네. 그 지금 뭐 유공자 당사자들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를 꺼려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정부 입장에서 혹시 이걸 공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은 예. 하게 돼 있으니까 네.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부도 못할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보훈처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인 거고요. 예. 네. 지금 가짜 뉴스가 많아요. 네. 저는 5.18 유공자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게시물들이 꽤 있던데요. 저는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그 가짜 뉴스들이 막 돌아다녀요. 예. 박지원이 어떻게 해서 5.18 유공자냐? 음. 뭐 여러 사람 사진 넣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특별법 개정, 그러니까 뭐 반나치법 같은 그런 특별법을 만들자. 그리고 또 국민의당 시절에 박 의원께서도 직접 발의하신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제1호 법안으로 제가 네. 당 대표로서 대표 발의를 해서 아직도 네. 정무위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당이 공동 발의를 하든지 예. 그 법안을 보충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면은 예. 지만원 같은 사람은 법정에 서서 네. 정정당당하게 진위를 밝히자 이겁니다. 예. 그리고 한국당의 박근혜 굴레를 벗어나라. 예. 전두환의 망령을 탈피해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방금 한국당에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징계위원회 열렸지만 당윤리위원회 오늘은 결론을 못 냈다고 합니다. 빤하다니까요. 저건 시간 발기형이에요. 내일 뭐 2차 회의를 한다는데 거기서도 결론이 안 날까요? 저는 한국당이 징계를 할 수 있는 당이면은 예. 애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을 겁니다. 네. 나경원 대표나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병준 위원장도 처음에 이렇게 강한 사과를 안 했어요. 아리송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표현의 자유 언급하고 그렇죠. 또 당 내부 문제니 예, 우리가 그러니까 해결한다 이런 입장이었죠.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는 우리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차라리 세 분의 의원들의 망발은 기왕 당신들은 망발 상습자다 예.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김병준 대표나 나경원 대표는 그게 언어를 희롱하는 거 아닙니까? 공당의 대표로서 예. 원내 대표로서 자, 조금 전에 특별법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특별법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말입니다. 그게 지금 뭐 지만원 씨 같은 발언이 또 반복되거나 또는 뭐 김순례 이종명 의원 발언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벌받아야죠. 낯이 지금 형법보다 더 강하게. 강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역사적 판단이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 네. 그러한 유언비어 예. 얼토당치도 않는 그런 국론 분열적 얘기를 하고 네. 반역사적 반사법적 발언을 하면은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지만원 박사만 하더라도 예.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말썽을 만들어 가지고 추가 고소가 되니까 병합해서 재판 받자 예. 해서 나는 사법부에도 국회가 열리면 요구하겠습니다마는 당장 이 재판 열어라. 예. 그래가지고 그 사실 자체만 밝혀지고 처벌된다고 하면은 이런 말이 없어진다. 네. 변희재 보십시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근거는 있죠. 그래서 지만원 씨도 민사에서 300만 원인가 얼마 벌금 뭐 액수는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 예. 했어요. 그때는 좀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어떤 그 형사 처벌의 그 속도가 빨라지고 형이 가중되고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지금은 아직은 특별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뭐 망원 3인방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의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이제 형사소추 책임을 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의정활동, 예. 국회 본회의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네. 거기에 이어서 기자들에게 발표한 것은 면책특권이 있지만은 예. 이건 국회가 폐회 중에 엄연히 국회 외에서 발언한 거기 때문에 예. 책임을 져야죠. 네. 사실 뭐 노회찬 의원도 삼성 떡값 관련해서 그렇죠. 뭐 국회 발언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지. 왜 노회찬만 해당이 되고 예. 한국당 새 의원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국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세훈 전 시장이 유턴을 했고요. 출마하는 쪽으로 순장이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순장 이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박계 후보로는 이제 유일하잖아요. 좀 표가 좀 모일 수 있지 않을까요? 모일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유영아 변호사가 네. 마치 박근혜 마음, 박심을 팔아가지고 흔들고 있지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당도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고 전두환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된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탄핵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그 박심을 가지고 논하는가? 그래서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네. 당선되면은 도로 박근혜 당이 된다. 네. 여기에 그래도 오세훈 전 시장은 이제 후보죠. 네. 후보는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고 거기를 뛰어넘자. 네. 시대에 맞는 역사에 맞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예.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당 자체가 음. 박근혜 당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진태 의원이 뭐 이번 이제 윤리위 징계위에서 뭐 문제 없이 통과가 된다면 후보로 남아서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황교안 의원하고 지지자가 좀 황교안 전 총리하고 지지자가 겹치지 않아요?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김진태 의원은 그렇죠. 예. 득표력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을 지지하는 겁니까? 홍준표 역시 고수입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정치적 고수이고 네.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머릿속에 가장 좋은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저는 홍준표 대표가 네.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아, 가만히 있을 것이다.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유불리를 계산하고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그럴 겁니다. 네. 지금 보십시오. 홍준표 전 대표가 몇 번 원내대표를 했고 당대표를 했지만은 예. 그 한국당의 이준석 최고위원의 말에 의하면은 모든 홍준표 개파의 의원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다 황교안한테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대표가 많은 계산을 하면서 자기는 침묵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지까지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오전 시장을 지지하는 것은. 자, 다른 현안들도 여럿이 있어서요. 일단 지금 미국에 방미단이 가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 이하 저 여야 당 지도부들이 어떻게 보세요? 저 지금 한국당이 독자 일정을 소화한다고 그러던데 늘 그렇습니까? 그때 정세균 대표와 네. 우리 3당 대표단이 갔을 때 정진석 원내대표는 독자적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펠로시 네. 당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예. 지금은 의장이죠. 또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을 면담했을 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렇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런다면 한국당 예산으로 가야지. 예. 왜 국회 예산으로 가서 의장과 별도로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을 주고 있다.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지금의 여당이 과거 야당일 때도 독자 행동은 안 했던가요? 그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희상 의장이 그 일본 왕이 아키히토 왕이 사과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저 성노예 범죄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한일 갈등이 이제 막 조금 더 첨예화되는 것 같습니다. 좀 성급한 발언이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 선친이 예, 독립유공자입니다. 대구 형무소에서 오랫동안 살으셨는데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반일의 DNA가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러한 역사, 위안부 문제들은 정상 예, 혹은 탑 부분에서 해결하고 민간 부분은 관광, 경제, 문화, 예술 교류를 네. 해야 된다는 그런 투트랙 접근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예,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하실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다 예. 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국회는 사실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리하기 때문에 국민 정서를 대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일본 왕을 가리켜서 전범 주범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혹시 뭐 외교 관례상 좀 과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요? 그러한 것이 상당한 우리 국민들의 지금 위안부 할머님들이 자꾸 하시고 네, 또 아베 총리 등 일본의 정치인들이 자꾸 네,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 정서, 국민 정서는 거기에 도달해 있다. 네, 이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은 있는 그대로 음. 표현했다. 저는 거듭 그렇게 봅니다. 뭐 실언이 아니라 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일부러 한 발언이라고 네, 문희상 보시는 거군요. 국회의장이 그러한 중대한 외교 문제에 대해서 실언할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입니다. 예, 사실 뭐 전범 주범의 아들이란 말이 맞아요. 맞죠? 네, 예. 히로히토의 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잠깐 좀 해보죠. 방위비를 이번에 이제 인상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전화 몇 통 했더니 5억 달러가 올라갔다. 이 발언은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지금까지 6,602억 불인데 네. 5년간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1조 389억. 네. 그것도 1년이란 말이에요. 네. 이건 4,200억이 증가됐는데 사실 나토에다 대고 1,000억 불을 증가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분단 국가이고 예.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도는 미국의 국익에도 굉장히 부합됩니다. 예. 만약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북한도 그렇지만은 중국 등 동북아 세력 균형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군사 장비와 고급 제품들을 수입해 오는데 이건 좀 너무했다 예. 하는 생각을 갖지만은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미국이 분담을 더해라 예. 하는 요구를 했고 나토가 그렇게 많이 할 걸 저도 깜짝 놀랐어요. 1,000억 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1조 389억을 받았는데 예. 이게 4,200억이 증가된 거예요. 아니죠. 지금 700억 정도가 증가한 겁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올해 올해- 지난해가 9,600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됐는데 한 6천억 더 내라 이건 또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발언은 너무 나간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그 짐 로저스 회장이 다음 달에 북한을 간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 외국 자본이 북한 시장에서 선수를 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선수를 쳐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미국의 짐 로저스 회장이 북한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네. 그만큼 북미 관계의 개선에 대한 담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미국이 짐 로저스가 투자를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투자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결코 밝은 신호이지 우리가 먼저 못하고 왜 미국 짐 로저스가 하는데 우리 기업인들은 뭐 하느냐라고 예. 하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100가지 합의를 하더라도 예. 북미 간의 합의가 안 되면 한 가지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청신호이고 네. 그렇게 짐 로저스가 투자를 하면은 미국이 투자를 하면은 우리 한국도 전 세계도 IMF나 예. ABD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밝게 봅니다. 네, 좋은 꼭 신호로 방문해서 보시는군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